감시자본주의, surveillance capitalism. 의 클릭과 스크롤, 위치와 망설임까지 모든 흔적이 수집됩니다. 이 행동 잉여는 거대한 서버를 거쳐 인공지능에 의해 분석되고 미래의 선택을 예측하는 상품으로 팔려나갑니다. 이것이 감시자본주의, 우리의 삶이 원재료가 되는 감시자본주의는 인간의 경험을 추출, 예측, 판매의 원재료로 삼는 새로운 경제 질서입니다. 시오시아나 주보프 교수가 명명한 이 체제에서 구글과 메타와 같은 기업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디지털 활동을 통해 행동 인결을 수집하며 이를 AI로 분석해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예측 상품으로 전환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신의 디지털 무의식은 두 가지 핵심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면서도 사실 그 실체는 잘 몰랐던 세계가 있죠. 바로 감시 자본주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거대한 시스템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우리의 디지털 무의식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친구랑 나 요즘 이 신발 사고 싶어 라고 막 이야기를 나눴는데 진짜 잠시 후에 인스타그램에 바로 그 신발 광고가 딱 뜨는 그런 기묘한 순간이요. 와, 이거 정말 내 스마트폰이 내 대화를 엿듣고 있는 걸까요? 사실 현실은요, 그냥 엿듣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정교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대화를 엿듣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데이터로 만들어진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걸 디지털 무의식 또는 디지털 그림자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온라인에 남기는 모든 흔적,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당신을 조립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디지털 그림자는 도대체 뭘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핵심 원재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행동잉여라고 불리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일부러 내 정보야 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서비스를 쓰는데 꼭 필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클릭하고 스크롤하고 머무는 모든 순간에 남는 일종의 디지털 배기가스 같은 데이터죠. 바로 이 쓸모없어 보이던 잉여 데이터가 21세기의 새로운 석유가 된 겁니다. 진짜 놀라운 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행동이 데이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속도로 타이핑하는지, 어떤 단어 앞에서 잠시 망설이는지, 어떤 사진은 그냥 휙 지나치고 어떤 사진은 오래 보는지, 이런 정말 미세한 행동 데이터까지 전부 다 수집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우리 디지털 무의식이라는 집을 짓는 단단한 벽돌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우리는 고객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의 데이터 그 자체가 상품인 것도 아닙니다. 진짜 상품은 바로 우리의 미래의 행동에 대한 예측 그 자체고요. 그리고 이 예측이 시장에서 가장 비싼 값에 팔려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기업들은 이 예측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까요? 단순히 이 사람은 다음에 저걸 사겠군 하고 맞추는 데서 만족할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만들고 싶어 합니다. 예측에서 개입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건 정말 중대한 전환입니다. 그냥 지켜보면서 예측만 하던 시스템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뜻이니까요. 우리의 디지털 무의식을 쫙 분석해서 저 사람은 저걸 살 가능성이 높네? 라고 예측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그 무의식에 직접 말을 거는 거예요. 이걸 사도록 만들어야지 하고 행동을 조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보는 광고, 뉴스피드, 심지어 지도 앱이 추천하는 경로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르게 미세하게 조정됩니다. 시스템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우리를 자신들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살며시 밀어넣는 거죠. 결국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굳게 믿었던 행동이 사실은 아주 잘 설계된 경로를 따라가는 자동화된 반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교묘한 과정은 보통 4단계의 순환을 통해 우리 사회에 스며듭니다. 여기 나온 구글 스트리트뷰의 스파이파이 스캔들이 완벽한 예시인데요. 당시 스트리트뷰 차량이 동네를 찍으면서 몰래 개인 와이파이 데이터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처음엔 엄청난 반발이 있었죠. 이게 바로 침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냥 익숙해졌고 이게 습관화죠. 그러자 구글은 형식적인 조치 몇 개만 취하고 이걸 적응이라고 합니다. 결국 핵심적인 데이터 수집은 다른 이름의 서비스로 위장해서 개조해 나갔습니다. 방향 전환이죠. 이 패턴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자, 이 시스템이 사회 전체로 확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력이 생겨나고 이 시스템 밖으로 나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마치 개개인의 의지보다는 집단의 흐름이 중요해지는 거대한 벌집 사회에 살게 되는 것과 같아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2008년에 나온 계산인데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방문하는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전부 다 읽으려면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꼬박 7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2008년에요? 지금은 어떨까요? 와,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이건 결국 우리가 매일같이 무심코 누르는 그 동의 버튼이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법적인 허구라는 걸 보여줍니다. 한 법학자는 이걸 두고 법의 도덕적 굴욕이라고까지 불렀죠. 우리는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우리의 디지털 무의식을 만들고 통제할 권리를 그냥 통째로 넘겨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막대한 권력이 정말 극소수의 기업에게 집중된다는 점이에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2016년에 새로 생긴 디지털 광고 시장의 90%를 단 두 회사가 가져갔습니다. 데이터를 독점하는 것이 곧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힘이 된 거죠. 이런 감시 사회는 결국 위축 효과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글을 올리기 전에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의식해서 나 자신을 검열하게 되는 것. 바로 그거예요. 거대한 벌집의 분위기에 맞추려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표현을 스스로 수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점점 개인이 아니라 거대한 셋대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시스템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집단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우리를 감시하죠. 왜냐고요? 개인 한 명을 움직이는 것보다 집단 전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훨씬 더 쉽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히 나를 따라다니는 광고가 좀 소름 끼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회의 지식과 권력이 근본적으로 누구의 손에 또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디지털 무의식이 만들어지고 통제당하는 이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소수에게 엄청난 권력을 몰아주고 결국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 자체를 흔들게 됩니다. 상품을 사도록 유도하는 기술이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찍도록 유도하고 사회적 여론을 조작하는 데 쓰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파괴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겁니다. 이 새로운 경제 모델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고객도 아니고 상품도 아니라면 우리는 그저 예측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원자재에 불과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 기술과 함께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유하자면 감시 자본주의 환경 속에 우리는 안쪽에서는 밖이 보이지 않지만 밖에서는 안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취조실의 일방향 거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 너머의 자본은 우리의 무의식적 몸짓까지 분석해 우리가 다음에 할 행동을 미리 준비해두고 있습니다.